네,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4가지 잡아봤습니다. 네네네. 추미애, 그리고 통신비 2만 원, 스가 체제, 그 다음에 책 이름이죠. 경로, 이렇게 해서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얘기를 나눠보죠. 자, 온통 나란히 추미애입니다. 지금 아들 네네. 관련 의혹. 지금 여야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 한마디로 좀 평을 해주시죠. 예, 어떻게 되는지. 오늘은 이제 국방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입니다. 예. 어제 추미애 장관은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에 이제 나타나서 여야 의원들과 뭐 불꽃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네. 그동안의 모습보다는 많이 좀 톤다운이 됐죠. 네. 저자세로 사과도 하고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유명하게 회자됐던 어록 소설 쓰시네. 이것도 사과했습니다. 예. 예, 이게 독백이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어서 죄송하게 됐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야당 의원의 질의는 그 차관이, 법무부 차관이 동부지검에 있다가 이거 아들 문제 뒤를 봐주고 승진한 거 아니냐라고 좀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신도 발끈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도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나왔는데 예. 지금 뭐 하태경 의원과 불꽃 공방을 이제 주고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군의 기조와 큰 이 차이는 없습니다. 이 특별히 위법한 문제가 아니다. 네. 전화로도 승인할 수 있다. 다른 사례를 들이댔어요. 전화로 이 휴가 요청했다가 거절된 사례가 있던데 그것은 이제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당시 6월 25일 일요일 정오에서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이제 당직 사병의 주장과 이 아들 서 씨의 주장이 배치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경국 장관이 조금 전에 이 서 씨에 대해서가 규정 적용이 잘못됐다고 또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당직 사병의 주장이 맞는 쪽으로 지금 이제 답변을 해서 이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국방부 당국은 지금 이제 이 서류가 미비한 문제라든가 당직 자료가 폐기됐는지 유실된 문제라든가 어쨌든 부실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일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문제가 여권 내에서는 지금 이낙연 당대표 입장도 그렇고요. 사실 별 문제가 아닌데 침소봉대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고 야당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야당은 어쨌든 이게 우병우 아들 코너링 잘한다고 운전병으로 뽑혔을 때라든가 이때와 민주당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가 특혜이지 않은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야당도 조금 물러섰어요. 이게 위법하냐 적법하냐 불법이냐 적법이냐 이 문제보다는 고위공직자가 뭔가 위세를 이용해서 청탁을 했고 특혜받은 거 아니냐라는 취지. 뭐 이제 국회의원 당대표, 당시는 여당 대표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고 윤리 문제로 또 좀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서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 지금 과반 이상은 추 장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방을 펴기에는 좋은 소재고 아마 이 국정감사까지는 이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나저나 오늘 또 검찰이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국방부 맞습니다. 서버에 그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이걸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논란하지 말고. 시스템 문제도 있고 예. 오늘 또 추가된 보도들에 따르면 오히려 이 자료들을 미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 그래요. 카투사가 이게 이 일반적인 인사들의 병영 생활이 사실 미군 부대의 지원병들로 존재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서 미군의 또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있을지. 근데 카투사들은 지금 대부분 휴가 관리가 조금 이제 엄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느슨했겠죠. 맞습니다. 병사들도 조금 이제 거기서 미군 시스템의 편의를 보고 그랬던 측면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지켜볼 문제고요. 검찰이 빨리 수사 결과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나저나 4차 추경 지금 이제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사실 뭐 18일까지는 꼭 처리가 돼야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있는데
보면 통신비 2만 원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네네. 지금 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거 제정신 갖고는 이런 생각 못한다. 네네. 이렇게 또 얘기해서 지금 올 스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 좀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추경 7조 8천억 원 중에서 사실 요거 한 9천억 원 정도 빼면요. 예, 예. 나머지는 오히려 야당은 이 선별에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추석 전 지급도 동의해요. 예. 이 18일 통과가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이게 맞춤형 집중 지원이라고 정부가 발표한 것에 전 국민 지급성 이제 이 통신비 2만 원이 슬쩍 이제 얹혀 있는 바람에 예. 요거 야당은 이게 뭐냐 아무 의미 없는 돈이다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여권 내에서도 반대가 있다는 거죠.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거 승수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정부에서 그냥 통신사로 넘어가는 돈인데 예. 국민은 쥐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경수 이 경남지사도 요거 좀 의미 있는 의견이에요. 2만 원 지급하고 이게 그냥 사라지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차라리 뭐 공공 무료 와이파이 설치에 투자하면 이 국민 중에 다수가 지속적으로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예. 예, 1인당 2만 원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모아서 9천억 원은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이견들이 나오면서 저는 지난 일요일에 당에서 요걸 좀 수습하겠구나. 통신비 2만 원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고 9천억 원을 다른 용도로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예. 정부 여당의 기조는 어쨌든 오늘까지는 유지예요. 오히려 지난 주말에 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인터뷰에 나와서 1인당 2만 원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가구당으로 생각을 하면 3인 가구 6만 원, 4인 가구 8만 원. 그래도 이게 가처분 소득이 그만큼 느는 건데 예, 예. 이게 왜 의미가 없느냐라고 또 이제 반론을 폈어요. 예. 어쩌면 요거 밀고 가겠다는 의지로도 보여져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또 4차 추경에서 통신비 문제로 격돌할 수 있습니다. 예. 야당이 이건 안 된다라고 또 하고 여당은 이거는 밀어붙이기로 하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될 상황인데 네. 어떻게 될지는 오늘 내일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웃나라 일본 이제 총리가 바뀝니다. 이제 스가 전 관방장관이라고. 네네. 자, 근데 뭐 아베 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한일 관계 네.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냥 아베 투입니다. 그냥 모든 그래요? 정책을 아베 총리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겠다 했고요. 예, 개헌 의지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베와 달라질 게 별로 없고 오히려 아베가 이 건강도 건강이지만 여러 가지 비리 스캔들로 궁지에 몰리자 얼굴 바꾸기 한 거 아니냐. 사실은 아베가 조종하는 이제 이 총리 아니냐라는 예. 또 이제 이야기들이 파다합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아베의 그림자거든요, 별명이. 2002년 아베 총리와 인연을 맺은 이후로 아베 정부 지금 8년 가까이 왔는데 그 기간 내내 관방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예, 뭐 이 총무장관을 이제 결합한 그런 유형인데 예. 근데 일단은 스가 요시히데가 어제 자민당 총재로 이제 압도적으로 선출이 됐고 예. 내일 총리 취임이 뭐 기정사실화 됐는데요. 문제는 이게 잔여 임기 내년 9월까지 1년만 유지하는 그러니까요. 임기인데 예, 예. 문제는 지금 자민당 지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아, 아베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예. 아베는 책임지고 물러났고 아, 물러나니까 다시 지지율이 올랐군요. 네, 이제 새로운 인물이 이제 이끌겠구나 하는 또 예. 기대감에 좀 50%까지 올라갔는데 예. 요렇게 되면은 이제 스가 총리가 조기 총선 그러니까 의회를 해산하죠. 아. 내각제에서는 이게 왕왕 있는 일인데 예, 예. 그리고 조기 총선에 붙여버리면 연내라도 총선이 있으면 신임 총리의 임기는 4년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아, 4년으로 다시. 아, 그러니까 네네. 계속 꼼수에 꼼수를 쓰는군요, 계속해서. 아니 일본 구조에 아주 이게 폐악이에요. 일본은 자민당 정권이 예. 바뀌었던 경우가 아주 희박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지지율 노름을 하면서 지지율 좋을 때 한번 밀어붙이고 지지율 나쁘면 또 밀어붙이는데 네.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이 대한 야당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소소한 야당들만 있고 예,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 한일 관계는 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아베 기조를 계승했고 이 스가 관방장관이야말로 과거에 이 안중근 의사에게 테러리스트라고 망언을 했던 인물이고요. 예. 그리고 한일 관계도 이 일본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겠다. 또 이제 이 북일 관계도 썩 좋진 않아요. 2002년에 아베 총리와 관계를 맺을 때 일본인 납북자 문제로부터 관계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우경 성향이 예. 강한 쪽이라 어쨌든 우리야 뭐 지켜볼 뿐이고 우리가 먼저 나설 필요는 없는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축전이나 보내고 지켜보는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정치도 갈 길이 멀지만 맞습니다. 일본 보면 우리보다 한참 뒤처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봐도. 있어서는 우리는 굉장히 서구 어느 나라보다 다이나믹한 민주주의인데 그러니까요. 예. 일본은 이게 민주주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뭐 언론도 그렇고 뭐 시민 네. 의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집단주의가 아직 강하죠. 예. 자,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네. 지금 미국에서 왜 미국 언론인이죠? 이제 워터게이트 특종 기자로 알려진 밥 맞습니다. 우드워드의 경로라는 책, 영어로 예. 레이지라는 맞습니다. 이 책이 아주 파장이 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 많아요. 예, 이게 뭐,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가 그동안 러브레터라고 불렀던 예. 27통의 친서를 모두 공개한 겁니다. 아,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얼굴이 후끈할 거예요. 이거 원래 좀 결례 네. 아닌가요? 정상 간의 이런 완벽한 대화를. 결례고. 예. 책이 나오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친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얘기가 김정은 위원장은 아주 건강하고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는데, 근데 이 안에 보면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는 이 마치 핵을 부동산처럼 생각을 해서 예. 좋아하는 집에 사람이 애착을 갖듯이 결코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 핵 포기 안 할 걸 알고 그동안 쇼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제 북미 관계 비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에서 이 책에 대한 반응이 어떤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하신 밥 우드워드 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 초반에 공포라는 책을 이미 냈었는데 그 책도 파장이 컸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이 백악관 이면을 여러 가지를 까발렸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거의 다 공개가 되고 북미 관계의 비사가 드러난다는 거. 사실 한반도가 핵전쟁 위기까지 갔었다. 예. 이걸 이제 문 대통령이 막아낸 것이냐. 우리 청와대는 이 책의 내용을 입수하고 이 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단 15일 현지 시간 15일이라 내일 책이 출간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꼼꼼하게 한번 입수해서 읽어보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좀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짧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